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마늘 심는 시기가 또 도래를 했습니다. 벌써 심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게 오늘 뭐냐면, 우리가 마늘 쪽수를 나누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겉껍질이 있는 거랑 잘못 까서 깐 마늘 형태로 겉껍질을 다 깠을 경우에 이걸 심어도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한지형과 난지형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형 마늘이랑 난지형 마늘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그거를 구분하는 차이가 뭐냐면, 우리 이제 기후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한지형은 말 그대로 조금 추운 지역, 그리고 난지형은 조금 따뜻한 지역, 이렇게 이제 심고, 지역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의성, 단양, 서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한지형 마늘을 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난지형 마늘은 이제 요 남해 지방, 따뜻한 지방 쪽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난지형 마늘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쪽수를 나눌 때도 보통 6쪽에서 8쪽, 뭐 9쪽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한지형 마늘이 보통 그런 특징을 보이고요. 난지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쪽에서 12쪽 이상 이렇게 많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를 난지형 마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지형 같은 경우에는 빨리 심으면은 9월 말에서 뭐 10월 초 중순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심고요. 그리고 농작물에 따라서 밤마늘 같은 경우에는 콩을 수확을 하고 나서 이제 밭을 만들어서 10월 한 중순쯤 보통 이제 심는 경우도 있고, 또 한지형 중에서 또 논에 심으시는 분들은 벼를 우리가 다 수확을 하고 나서 이제 벼에다가 밭을 갈아서 한지형 마늘을 심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한 10월 초나 중순에 이제 보통 이제 한지형 마늘을 많이 심고, 그리고 이제 난지형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부터, 지금부터 해서 9월 말, 뭐 늦으면은 10월 초 이렇게도 이제 난지형 마늘 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는 뭐냐면, 마늘을 심으실 때 집에서 그냥 드시는 분들은 만약 순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은 통으로 심어도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하나 숟가락이나 요거 쪽 분리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제 요런 식으로 6개. 보통 이제 쪽을 나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제 보통 이제 한지형은 이제 6쪽에서 한 8쪽 뭐 이렇게 이제 뭐 9쪽도 나오긴 나와요.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씨 마늘을 할 때 쪽으로 나눴을 때 상처가 난다거나, 혹은 이걸 잘못 벗기다가 이제 이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속살이 하얗게 우리가 이제 깐 마늘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껍질을 벗기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지포농부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종 눌러서 전체 알람 설정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공짜로 무료로 더욱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늘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알고, 그리고 제가 또 식물을 또 전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껍질이 벗겨졌든 껍질이 안 벗겨졌든 여러분들이 껍질이 벗겨지면 땅속에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춥기도 춥고 흙에 있는 이런 여러가지 이런 병들로 인해서 잘 크지 않고 병이 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맞기는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마늘의 특징을 조금 알게 되면, 특성을 알게 되면은, 마늘의 이게 뭐 먼저 우리가 이제 식물학적으로 어떤 과에 들어가 있냐면 백화과라는 고기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양파 마늘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가 백화과의 특징처럼 이렇게 지금 겉껍질이 이렇게 이렇게 보통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요 겉껍질을 우리가 저장을 할 때는 이렇게 까져 있는 상태로 놔두면은 공기 중으로 우리가 이제 수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뺏어가고, 또 햇빛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뭐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게 이제 색이 변한다거나 마른다거나
또 혹은 뭐 빨리 이제 변색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겉껍질이 있으면은 저장적인 부분에서는 얘네들이 우리 공기 중에 접촉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바싹 붙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장 마늘을 할 때는 바짝 한 달 정도를 말려야 이 지금 마늘 자체가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게 잘 말라요. 요게 이제 껍질이 잘 안 벗겨지고 이렇게 잘 붙어 있어야 수분이 안 날아가고 또 해충들이 올라와서 어디 들어갈 구멍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껍질이 잘 안 벗겨질수록 좀 저장이 잘 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겉껍질이 하는 얘기는 수분 증발도 막아주고 저장성을 우수하게 해주고 병이 조금 덜 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효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씨를 쪼개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깐 마늘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저 믿고 여러분들이 모종을 종제를 심으셔도 무방해요.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깎아줄수록 요거를 껍질을 벗겨서 심을 경우에 뿌리가 여기서 더 빨리 나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접촉하는 부분에서 껍질이 있다 보니까 얘네가 토양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나중에 토양에 들어가고 이 겉껍질이 이제 수분을 만나면서 조금 약해지고 좀 흐트러지면은 이제 뿌리가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심을 때도 뭐 유기농 친환경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심으셔도 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토양에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라든지 해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자 소독 처리를 합니다. 이 종자 소독 처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구 소독 처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토양에 여러 가지 미생물이라든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 마늘도 우리가 자연에서 크는 애들이 아니고 재배하는 품종이다 보니까 얘네들도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지병들이 있어요. 지병들. 그런 지병들이 발현이 조금이라도 늦게 되고 덜 되게끔 하기 위해서 종구 소독을 해주는데, 이거를 침질을 해주고 나서 껍질이 벗겨졌든 껍질이 이렇게 있든 소독을 해서 심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벗겨진 거라든지 안 벗겨진 것도 우리가 관련된 보통 마늘에 많이 발생을 하는 흑색서금 균핵병이라든지 뭐 탄저병이라든지 혹은 또 고자리팔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들을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먼저 심기 전에는 침지를 소독을 해주는 게 원래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뭐 유기농 난 집에서 먹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토양 자체 내에서 이 마늘이 보통 우리가 10월에 심잖아요, 한지형은. 그러면은 11월, 12월, 1월 정도 돼야 이제 싹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잠을 잘 동안 그래도 얘가 소독이 되고 우리가 이제 접종이 된 상태라면, 살균이 된 상태라면은 주위에 이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해를 끼치는 이런 애들이 조금 덜 얼씬거리면서 피해를 덜 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냥 심었을 경우에도 원래 마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성분들 때문에 좀 또 다른 해충들이 안 오기도 합니다. 또 재배의 목적으로 많은 양의 상품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 이제 침지를 해서 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친환경 자재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시든 소독약을 사용하시든 일반 소독약을 사용하시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하셔갖고 소독을 하시면은 좀 더 처음에 올라올 때 얘네들이 덜 올라온 애들이 덜 생기고 좀 더 싹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 뭐냐면, 너무 이제 소론이 길었는데, 요렇게 깐마늘 된 상태랑 또 상처가 조금 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요거를 두 개를 다 심었을 경우에 둘 다 여러분들 잘 나오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당연히 약간의 껍질이 까지지 않은 애들이 좀 더 이제 더 해충이라든지 이런 병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이것도 껍질이 다 이게 다 녹아내려 토양에서 다 거름이 되면서 녹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심든 뿌리를 잘 내리니까 제가 요것도 심어보고 요것도 심어보고 요 테스트를 관련해서 둘이 어떻게 또 차이가 나는지도 제가 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도 요거 심었는 거 요거 심었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은 뭐 차이가 없는지 그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한번 찍어서 제가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매년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제가 또 전문적인 지식으로 식물을 또 배웠기 때문에 요걸 심든 문제가 없다는 점, 그리고 좀 더 소출이 좋게 하려 그러면은 심기 전에 미리 요 이제 종구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좀 더 낫다는 점, 그리고 자 보시면서 이제 마늘 심는 시기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또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그런 과정들도 상세하게 정보들을 올려드릴 거고, 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이제 마늘 심는 시기니까 여러분들 비 오는 날짜 잘 보고 종구 빨리 다 까서 소독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올해도 마늘 잘 심어서 또 내년에 또 대박 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